네. 네, 장현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희찬입니다. 네.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예,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도 사실 어제 출구조사 결과 보고 개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성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고성국 TV 시작으로 또 방송 일정 등을 제가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낙담하고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걸 걷잡을 수 없이 방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도 보기 싫고 유튜브도 보기 싫고 뉴스도 보기 싫다 하시겠지만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순간 이미 출범해버린 이재명의 괴물 독재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봐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다시 한번 우리 진영을 추스르고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마구잡이로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감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또 나왔고요. 고성국 TV와 함께 박사님과 함께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 정부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권을 세우는 날까지 또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어떨까요? 이재명 일당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까요? 일단 내일 본회의 등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일 거기서 첫 번째로 통과될 법안이 일단 이재명 면죄부 주는 법안, 뭐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빼는 법안 우선 그거부터 하겠죠. 그리고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하는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라는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그걸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 올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네. 시작부터 사법부를 이렇게 거침없이 흔들고 나오면 우리 국민들께서 역시나 그럼 그렇지 하면서 네. 소위 말해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 당선된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들도 일단은 잘해보라고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을 두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면 허니문 없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네. 견제 심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론과 여러 방송사가 벌써부터 이재명 눈치를 보고 납작 엎드렸는데 네. 그럴수록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똑똑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한 앞으로의 몇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덕이 뭔가 힘을 얻으면 지 죄부터 없애려고 하겠죠. 네. 근데 우리 장혜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허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진작에 없어졌어요. 아니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불과 며칠 후에 저것들이 윤석열 퇴진하면서 집회 시작했잖아요. 뭐 당선인 시절부터 예. 그때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명구스럽지만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면 그게 이재명이 가장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첫날부터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좌파들이 했던 걸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 이재명이 나라를 망치고 못할 거라는 거는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게 그 이전의 과정에서부터 선거 과정에서부터 다 드러나와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싸움이 시작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물론 마음이 지쳐 계시겠지만 감히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오늘 피하지 않고 방송을 연 고성국 박사님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됐는데 저도 열심히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 네. 예, 6월 4일 오늘은 이재명 일당들이 권력질을 시작한 첫날이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이재명 일당들과 싸우는 투쟁의 첫날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예,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저 국민의힘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계 개편이 저는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 당권이 여기서 저기로 바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뭐 일부 지지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국민의힘 나 이제 당원 탈퇴하고 뭘 안 해버리면 저 위드훈이 팬클럽 가지고 당원 가입 운동했던 한동훈이가 당권 먹으면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못 쓰는 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국민들과 당원들의 상처가 아무길도 전에 아침부터 한동훈과 친한계가 다 같이 상처에 소금 뿌리는 페이스북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말 맞춰서 막 쭈르르 올리고 있잖아요. 네. 당권 먹겠다고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네. 이 상황에서 결국 저 한동훈과 친한계로부터 보수 정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길게 보면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뭐 개혁이라는 단어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세력들 또 거리에서 골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지난 겨울을 보냈던 분들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보수 정계 개편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윤석열 정권을 스스로 이재명의 어떤 소나기에 갖다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처단 없이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재명 눈치 보고 민주당 아류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기대를 가져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을 해체하고 새롭게 쇄신하고 정계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관심을 꺼버리고 그냥 뭐 당원 탈퇴해버리고 외면해버리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한동훈이 당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모든 보수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바꿔버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이런 보수 정부의 유산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한동훈의 롤모델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당화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걸 못하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막으면서 어떻게 이 유약하고 허약한 보수 정당을 제대로 강하고 싸울 줄 아는 보수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고성국 TV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준석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매우 어려운 길을 국회의원 지시야 계속 하겠지만 매우 어려운 길을 걷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근소하게나마 이재명을 이기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화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나 컨벤션 효과 등을 기대하면 네.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뭐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에너지 쓰지 않아도 개혁신당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당분간 예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유 잘됐다. 불지른 방화범들이 지금 집구석에 불났으니까 이 틈에 집문서 훔쳐야지 하고 기웃기웃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동훈과 친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요. 네. 불난 김에 집문서 훔치자가 아니고 집문서를 훔치기 위해서 이것들이 불을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불을 냈죠. 그리고 그 불에다가 야금야금 물 뿌리는 척하면서 기름을 부었죠. 그게 지원 유세를 빙자해서 계속 뭐 계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과거 프레임으로 김문수 후보의 발을 묶어놨던 게 네. 이게 물 뿌리는 척하면서 기름 부은 행위거든요. 불난 집에. 집에 불이 났으면 일단 급한 대로 세숫대야라도 들고 와서 물을 뿌리는 게 정상적인 집안 식구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누가 불질렀고 이 불을 누가 끄는데 기여했건 나중 이야기고. 그런데 물인 척하면서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난리 나니까 이때다 싶어서 집문서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집안에서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집문서 훔쳐가려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도둑놈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인간들부터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딱 눈을 부릅뜨고 처단하고 징계하고 엄벌하고 하는 게 집안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제다. 그래. 그 다음에 집안의 기틀이 바로 서면 집 밖의 도둑놈이나
힘 합치면은 불 나는 거 끌 수 있었는데 안 막은 사람이나 다 차례차례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정말 두 눈 뜨고 코 베이고 집무서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걸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는 거. 저는 그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칠 틈 없이 힘을 좀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암담한 결과에 많이들 낙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막 밖에서는 언론과 검찰, 경찰이 짜고 이재명 도와주면서 내란내란거리고 안에서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이재명보다 더한 배신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재명에게 과반 득표를 허락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이재명이 얻은 표를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과 심상정 표를 합한 수준이에요. 네, 딱 그렇습니다. 더 늘어난 게 없어요. 네. 이 시국에도. 그런데 우리는 후보가 둘로 갈렸고 어쨌든 네. 저 8%를 얻은 이준석 후보가 있었고 당 내에서도 제가 대선 때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와이에 간 홍준표 시장 대선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잖아요. 아예. 한동훈 불난 집에 기름 부었잖아요. 계속. 이 국면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가지는 청렴함과 인간적인 매력, 가족들의 미담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결과를 국민들이 내려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너진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열된 보수 진영의 여러 가지 사분오열된 모습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힘을 하나로 제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교훈이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고 실망하고 외면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진짜 보수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신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통합하고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네. 이 고민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1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그리고 금방 또 다가올 대선에 또 다시 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싸운다는 각오로 힘을 모을 국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힘드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장혜찬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